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지 중에서 묘목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채널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묘의 자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묘는 떡잎으로 양분해서 소생함을 나타내고 계속적으로 분류될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묘의 글자는 씨앗이 땅을 뚫고 흙을 뒤집어 쓴 모습이면서 문이 열리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2월에 만물이 흙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이 문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에 2월의 하늘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묘는 모험을 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만물이 땅 위로 솟아나려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묘가 의미하는 것은 계절로는 늦봄, 달로는 음력 2월, 하루는 05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이며 방위는 동쪽, 색깔은 청색입니다. 동물로는 토끼, 신체는 간, 눈, 발, 팔, 근육, 말초신경 등입니다. 묘월은 경칩이 절입일로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양기가 상승해서 점점 따뜻해지는 때입니다. 만물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수기운이 나무를 타고 오르기 때문에 습목이 되지만 대기는 양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건조해서 메마른 때가 됩니다. 묘는 사양이음으로 양기가 밖으로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묘는 음목으로 습목이며 화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수가 많음을 꺼리며 화기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묘는 수를 만나면 물 위에 나무가 뜨기 쉽고 금이 강하면 목이 다치기 쉽습니다. 묘목은 청소년을 의미하고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묘가 지지에 2개만 있어도 강한 세력을 유지합니다. 묘는 잔디, 잡초, 화초, 넝쿨, 곡식류 등으로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건강면에서는 냉증, 알레르기성 체질이나 기관지, 폐, 대장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우울증에 민감합니다. 묘의 성정은 인정이 많고 순하며 마음이 여립니다. 활동적인 성정보다는 현실적이고 끈질기며 온화한 편으로 사교적인 성향입니다. 양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났으므로 꾸미거나 장식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만물이 활발하게 자라며 움직이고 활동력이 강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왕성한 생명력이 보이며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시기입니다. 묘가 갖는 적성은 학문과 예술 방면에 두드러진 능력을 발휘합니다. 묘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므로 교육, 유치원, 초등교사, 학원 강사, 또한 디자인, 미술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묘 글자가 발달하신 분 중에는 인테리어나 디자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기획, 디자인, 인테리어, 제조, 출판, 의류 등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묘는 청소년 시절로 겁없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꿈과 욕심이 넘칩니다. 의기가 왕성하지만 계획성이 부족하고 결과를 서두르게 됩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으므로 간혹 결단성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지장간을 살펴보면 인월이 남아있던 기운인 간목이 10일, 그리고 을목이 20일 동안 담당합니다. 묘목은 인목보다 목의 특성이 강하고 왕목으로 거목의 뿌리와 같습니다. 순수하게 목의 성질로만 이루어진 목기운이기 때문에 지지에 묘가 2개만 있어도 목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사주에 묘가 많으면 허풍, 중풍, 바람을 잘 피운다고 합니다. 사양이음의 묘목은 아직 냉기가 가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 따라서 양육비, 관리인, 보호막이 있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운에서 묘목을 만나면 대체로 해당 시기에 돈과 사람 문제가 따라다니는 가운데 치장에 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묘목은 왕지로 무언가를 생하기도 힘들고 생받기도 힘든 입장인데요. 묘목이 화를 생하려면 금으로 쳐주든가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의 생을 받더라도 같은 왕지인 자수가 생하면 형살 작용을 하게 되므로 수는 해수라야 생할 수 있습니다. 토끼는 하루의 아침과 같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뜻합니다. 순수하고 선하며 총명하고 재빠른 동물이며 온순하지만 예민한 성격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토끼는 시속 60km를 달릴 수 있지만 장거리에는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묘도 계획과 행동은 상당히 빠르지만 일이 길어지거나 지연될 때에는 흥미가 금방 사라져서 마무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완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운에서 묘를 만나면 팔아치우고 옮겨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 내 인사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지런함은 생기지만 실속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묘일지가 쥐띠해를 만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신도 마음의 고뇌가 있게 됩니다. 묘일주 중에서 을묘, 계묘일주는 친구나 가까운 인사들로 인해서 기만을 당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허황된 문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묘, 기묘, 신묘일주는 외형적으로 어려울 것은 없지만 부부간에는 사소한 일에 냉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있어야 하며 자녀로 인한 걱정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좌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묘와 연관된 형충파해는 묘가 해수와 미토를 만나면 삼합으로 목국이 되고 인목과 진토를 만나면 방합으로 목국이며 술토하는 육합으로 화국이 됩니다. 유금과는 충이요 자수와는 형이 되어 흉하고 신금하고는 원진입니다. 묘의 형충파해 중에서 묘유충은 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충입니다. 지장간에 다른 오행이 없어서 자신감과 자만심이 충만하며 충의 작용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운, 세운에서 사주 원국과 묘유충을 하게 되면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지와 충할 때 작용력이 가장 큰데요. 원국이 편중된 사주인 경우에 대운, 세운에서 묘유충이 오게 되면 교통사고, 신경통, 간, 폐질환, 조울증, 자살 등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주 원국이 중화를 이루고 합충도 적으면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라 승진, 합격, 당선 등 긍정적인 변화, 변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